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연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유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바로 KTC K400 모델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그리고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간 차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랜선이 있죠. 랜선을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 딱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모뎀이나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컬러풀하죠. 무엇보다도 숫자를 입력할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딱 넣으면 금액을 누를 때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최고의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당연히 되겠죠.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인 승인, 즉 무슨 얘기냐면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즉 카드 번호 유효기간 어느 카드사인지, 카드사 명이 뭔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이 세 가지만 알면 고객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갈수록 이 단말기의 인기도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지 교체도 굉장히 쉽고요. 자,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단말기를 구매를 하거나 렌탈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사인패드입니다. 사인도 할 수 있고요. 여기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때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죠. 이 사인패드를 통해서. 그런데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형인 이 사인패드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멀티패드인데요. 여기 지금 동그랗게 있죠. 여기.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삼성페이 같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QR코드와 제로페이를 다 동시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캐너고요. 물론 여기에서 사인도 가능합니다. 사인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 이걸 장착하면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는 많은 업종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안정적이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시면 이 단말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단말기는 KTC K400이라는 KTC K400입니다. 코세스 벤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단말기고요. 작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랜선을 연결을 하죠. 이렇게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랜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다가 꽂습니다. 꽂으면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한쪽 끝은 공유기 또는 인터넷 모뎀 있죠. 모뎀에 연결을 하면
이제 설치는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USB가 있는데요. 이 USB는 어떨 때 연결을 하냐면 그 스캐너 있죠. 보통 카카오페이라든가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또는 카카오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USB 이쪽 부분에다가 스캐너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랜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핀패드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핀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패드는 이 핀패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핀패드입니다. 이제 그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지 갈아 끼우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여기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밑으로 꾹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그리고 용지가 나중에 다 떨어지게 되면 용지를 살펴보면요. 이쪽에 플라스틱으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떨어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이쪽에 남아 있겠죠. 그걸 이제 버린 다음에 보통 새 이 용지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뜯으시고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밖으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닫아 주시면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용지를 보면요. 한쪽은 이렇게 백지죠. 백지가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용지를 이렇게 위로 당겼을 때 백지가 스스로를 이렇게 백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용지 교체 방법입니다. 뜯을 때는요. 이렇게 뜯지 마시고 안 뜯어집니다.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십시오. 굉장히 쉽게 뜯어집니다. 그렇게 용지는 절단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은 이제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 여기에다가 하고요. 마그네틱 결제 있죠. 마그네틱 결제도 이쪽에 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바닥을 여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게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일단 랜 전화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KT 그리고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선을 빼볼게요. 랜선을 빼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랜이 빨간색으로 됐죠. 전화선도 빨간색이고 랜도 빨간색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랜선을 연결하든 KT 전화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랜선을 꽂아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꽂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IP 주소 확인, 자동 IP 이렇게 뜨죠. 종료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랜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인터넷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전화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화선이라고 쓰여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KT 전화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화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카드 결제 승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안정적인 그 결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쪽은 이제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단말기는 여기에 이거 하나 잡아 드릴게요. 이 단말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제 전화번호고요. 이건 거래처 상호입니다. AS 센터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직전 거래 내역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이쪽에 마지막으로 결제한 내역들이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이 점도 이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이걸 좀 볼게요. 여기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눌러볼까요?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추출증빙이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영수증은 그냥 그 일반 영수증입니다. 그냥 금액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누르면 일반 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진 발급은요, 그 자진 발급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고객님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진 발급인데요. 이거는 국세청에 매출이 잡힙니다. 그렇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죠. 집계 같은 경우는요, 이 단말기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발행을 했는지, 그리고 카드 결제는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할 때는요, 집계를 누르신 다음에 반드시 단말기 집계 가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겠고요. 단말기 집계 가서 꼭 확인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신용 버튼이 있는데, 신용 버튼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은 고객님들이 여러분의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카드 번호와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즉 카드사 명만 정확히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대면 결제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업종들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신용 버튼. 그러면 여기서 신용 승인이 있고 전화 등록이 있는데요. 전화 등록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하고 하나카드, 우리나라에 카드사가 9군데가 있거든요. 현대하고 하나카드는 전화 등록에서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모든 카드는 1번 신용승인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현대카드하고 하나카드는 전화 등록 가서 하시고, 나머지 모든 카드는 신용승인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쓰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포스TV에 또 올려놨죠. 자, 결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결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IS칩으로 결제를 하고요. 넣어볼게요. 자, 이쪽에 넣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넣으면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뭐 3,000원, 3만원. 자, 그 다음에 지우면 0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움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 단말기는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보시는 것처럼 금액을 입력을 할 때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조금 어둡거나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 가장 중요한 건요, 금액을 입력할 때거든요. 금액을 3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3천 원 입력할 수도 있죠. 3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숫자를 누를 때 글씨가 숫자 크기가 크게 보이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단말기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많은 그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더 볼게요. 자, 굉장히 크죠? 3,500원. 결제한 다음에 입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면요.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님이 반응을 하겠죠. 예, 영수증 주세요. 어떤 사람은 영수증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영수증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뜯습니다. 뜯을 때 이렇게 뜯죠. 자, 잠깐 멈췄죠, 아까. 또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용지가 올라온 다음에 잠깐 멈췄던 이유는 뜯으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용 거를 뜯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용지가 올라왔죠. 그거는 가맹점 용지, 가맹점용 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말기는 IS 카드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카드를 빼라는 거죠. 결제가 끝났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500원짜리 하나 결제를 했고요. 이제는 한 5만원짜리 6만원짜리 한번 결제해 볼까요? 네. 자, 카드 결제 시에 이렇게 밑으로 이게 IS칩이 위로 향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6만원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항상 입력 버튼이 여기에 있죠.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멘트가 떴나요? 한번 볼까요? 할부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떴죠. 무슨 얘기냐면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카드 결제를 하는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님이 말씀을 하겠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일시불은 그냥 입력이에요. 어떤 분은 0을 누르고 입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0을 누른 다음에 입력해도 됩니다. 그냥 0 누르고 입력할 수도 있고 그냥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불은 그렇습니다. 개월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0개월은. 그죠? 그게 일시불이잖아요. 0을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하면 일시불이 되겠고요. 3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떠요? 서명하세요. 6만원 이렇게 뜨죠. 그러면 고객님이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자, 승인이 됐죠. 뜯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후에 하나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고객용이고 하나는 이제 가맹점용이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5만 원 미만은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모든 게 일시불로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5만 원 이상부터는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부터는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3개월이요? 그럼 3을 누른 다음에 입력하고.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일시불 같은 경우는 아까 0을 누르고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르거나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인도 해야 됩니다.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데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인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게 일시불이기 때문에. 그쵸? 사인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냥 뭐 할부를 몇 개월 해드릴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근데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를 몇 개월 해드릴까요? 그리고 사인도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취소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결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결제는. 근데 취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취소.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많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 신용카드를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버튼을 이용하면 되냐면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버튼은 크게 1번 신용하고요. 3번 직전 취소입니다. 다시요.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버튼은 신용이라는 버튼과 3번 직전 취소라는 버튼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하루에도 카드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한 결제, 가장 마지막에 한 카드 결제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는 신용,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즉 마지막에 결제했던 손님이든 그냥 뭐예요? 그 전에 결제했던 손님이든 그냥 뭐 신용해서 해도 됩니다. 예. 그냥 뭐 마지막이든 그 전이든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1번 신용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어떤 거다? 마지막 결제한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는데 그냥 다 1번 신용해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원칙에 따라서 3,500원짜리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만원짜리 결제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제한 건 6만원이죠. 그럼 이게 직전이겠죠. 한번 직전 눌러볼게요. 여기 3번. 자, 그러면 6만원 나오잖아요. 이거는 51379200 이거는 뭐냐면요. 카드 번호고요. 이거는 3개월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인, 이거는 뭐냐면 승인 번호라는 거예요. 승인 번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승인 번호는 8자리입니다. 우리가 저기 뭐죠?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 번호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 번호입니다. 그리고 금액 6만 원이죠. 1번 진행. 1번 누르면 되겠죠. 취소가 되죠. 그죠? 카드 없이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은. 그쵸? 카드 없이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전에 결제했던 거죠. 3,500원은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거기 때문에 1번. 현금에, 저기 뭐죠? 자,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근데 조금 복잡합니다. 1번 눌러볼게요. 자, 원거래 일자. 이게 뜹니다. 원거래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 결제를 했느냐.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영수증에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볼게요. 거래일치 나와있죠. 여기. 거래일치가 2022년 10월 23일 22시 42초입니다. 그죠? 이게 거래일시예요. 맞죠? 23일 입력. 승인번호 물어봅니다. 승인번호는 여기 나타났어요. 영지를 보면 여기는 뭐냐면 그 가맹점 그 정보고요. 이거는 카드 정보고 고객님의 카드 정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겠죠. 승인번호 나와 있죠. 이걸 입력하면 돼요. 51699 537 8자리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맞죠?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자, 금액은 얼마였어요? 3,500원이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입력.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지금 여기 보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넣어볼게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고객 용건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 용건은 나옵니다. 가맹점용은 의무적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삐삐삐삐 거리죠? 카드 빼라는 얘기예요. 아까 카드를 넣으라고 할 때요. 그 고객님이 취소하기 위해서 매장에 올 수가 없을 때도 있겠죠.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한다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카드를 넣지 않고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카드를 넣을 때 그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어요. 고객님이 굳이 취소하기 위해서 매장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마그네틱이 고장난 경우가 있습니다. IS칩이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망가진 카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멘트가 뜹니다. RS 카드 에러. 카드를 읽혀주세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그죠? RS 카드 에러.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러면 카드를 빼서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그네틱. 마그네틱 보면 여기에다 결제를 하는 거죠. 어디 쪽에? 여기에. 이쪽에 카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친절하게 되어 있죠. 여기 표시. 이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죠? 맞죠?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읽혀볼게요. 자, 그러면 카드를 읽었고 금액을 누르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넣어볼게요. 이거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카드를 넣었는데 카드가 안 된다, 결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단말기가 고장났다. 이렇게 무턱대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게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RS 카드 에러.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럼 빼세요. 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이 맞겠죠? 맞죠? 확대해 볼까요? 맞잖아요. 이 방향.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1,000원 해볼까요?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2장 나오겠죠? 한 장은 고객용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장은 가맹점용 겁니다. 자,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이거. 이게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3번 해볼게요. 직전 취소. 자, 나 맞죠? 카드 번호고 그 다음에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 금액은 1,000원. 1번 진행. 자, 1번 누르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취소해서 마지막에 결제한 건 3번이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건 신용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이든 그 전에 결제했던 카드든 다 1번에서 해도 된다. 1번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23일 맞죠? 승인번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승인번호 3001-3370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였나요? 1,000원이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카드를 삽입하세요. 이때요,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카드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카드 삽입하면 못 읽겠죠? 자, R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고객 전표 출력 안 할게요. 취소됐죠? 이겁니다. 마이너스 1,000원 됐죠?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RS 카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성페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아마 고객이 입력을 하고, 자, 이게 삼성페이입니다. 여기다 댑니다. 이렇게 대볼까요? 자, 됐죠? 결제 금액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삼성페이는 결제할 때 스마트폰 뒷면을, 이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뒷면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옆에 측면에다가 갖다 대면 바로 금액을 누르라고 뜹니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매장에 가보면 이 사인패드가 고객님을 향해 이렇게 있죠. 고객님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 대표님은 여기서 결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삼성페이를요, 어떤 고객분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남에게 주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여기에 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댈 수도 있어요. 삼성페이 결제할 때요. 자, 볼게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여기에다 이렇게 됐었죠. 고객님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됐었는데 고객이 될 때는 여기다 직접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신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먼저 신용 승인을 누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삼성페이 결제할 때, 고객이 직접 결제할 때, 삼성페이를 고객이 직접 결제할 때 하는 방법. 먼저 신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신용 승인 있죠. 여기 신용 승인. 신용 승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금액을 1,200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이때 고객이 여기에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돼볼게요. 이제 스마트폰 바닥을 이렇게. 자, 됐죠? 그렇죠? 결제됐죠? 자, 승인 됐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삼성페이 결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취소 한번 해볼게요. 1,200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취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직전 취소해서 할 수가 있겠죠. 3번 마지막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요. 자, 1번. 자, 직전 취소는 카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현금을 눌러서 현금을 누르면 현금 버튼이 있죠. 여기 누르면 소비자, 사업자 둘 다 여기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이 KTC K400 모델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 결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 결제할 때는 이걸 사인패드라고 하는데 이 사인패드로는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패드를 설치하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